네, 안녕하세요. 잔매고진의 김태진입니다. 하반기 취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과 또 떨어지신 분들 사이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격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많은 탈락자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피니시 라인은 결코 지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자극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잔매거진 오늘은요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DC 취업 컨설팅의 박소연 대표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김태진 MC님께서 좀 말씀하시니까 멘탈 관리에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10월 중순부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멘탈 관리입니다. 네. 예, 그 보면은 그때쯤에는 한창 발표가 많이 나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이 원래 하던 방향대로 안 가고 포기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공부하고 그 채용 프로세스에 맞게 준비하는 친구는 지금 뭐 SC라든지 뭐 새마을 동구라든지 잘 돼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던 길을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KB랑 IBK가 인턴 모집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서 난 안 됐으니까 이번에 빨리 끝내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준생이잖아요. 예, 끝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CDC의 정전입니다. 네, 역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소연 대표님, 오늘 어떤 직무의 면접법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참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들어가기 힘든 그런 마케팅 직무이고요. 네. 또 더군다나 제가 강한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그런 마케팅 직무를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면 채널 돌리는 순간 바로 불합격이 될 수 있겠군요. 오늘은 무조건 여러분들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서윤 대표님의 또 전공 분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마케팅 직무 지금 채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뭐 마케팅은 정말 모든 회사에 다 중요하죠. 저희도 지금 마케팅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마무리된 대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곳은 CJ 계열사가 1차 면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뭐 거기에 식품 마케팅, 그다음에 CJ 푸드빌 마케팅, 올리브 네트워크스 마케팅, 그다음에 뭐 CJ 건설 역시 마케팅을 계속 채용해가지고요 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뭐 신세계 계열의 면접을 진행하는 가정이 있고요. 뭐 SPC, 오리온, 샘표 등의 뭐 식품 제과업에서도 현재 마케팅을 채용하면서 면접 및 인적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마케팅 직무 채용은 뭔가 더 특별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기업마다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PT 주제가 좀 거의 대부분 마케팅적인 능력을 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마케팅하면은 PPT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 PT 주제에 있어서도 마케팅적인 그러한 좀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잘 보여져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주제들로 보았을 때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제시를 하고 수익 모델까지 보여줘야 하는 그런 PT 주제를 주고 PPT를 이제 또 만들어서 갖고 오란 시간을 이제 기회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PPT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간을 준다. 그러면 정말 더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가서 주제 줘서 5분 안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텐데 나한테 시간을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잘해야 되거든요. 완성도를 보겠다는 네,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관 앞에 가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련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야 되는데 혹시 그 김대진 MC님 그 실업 써보셨어요? 써보진 못했어요. 굉장히 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네네. 광고를 많이 해서. 네, 그래서 들어보시긴 하셨죠. 들어봤죠. 네, 그 실업이나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뭐 삼성페이 이런 요즘 얘기 많이 뭐 들으셨잖아요. 트렌드죠.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람들이 편리성을 느끼는지를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실업은 그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었던 이런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유통 서비스
서비스에서 핵심인 디지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관심이 없다면은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솔직히 스스로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트렌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요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가지고 있는지 꾸준히 읽어가는 그런 리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조금 어려워하실까 봐 실제 출제됐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출제됐던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저희 브랜드가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추든 1+1을 하든 행사를 해서라도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를 고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실전 차원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죠. 네, 이 질문은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요. 질문가 마케팅이면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딪히는 게 영업이라는 직무가 있거든요. 예, 그 같은 기간 안에 어떻게든 재고 없이 해결해야 하는 몫을 감당하고 있는 영업 관리와 마케팅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기보다는요. 다 선택해가지고는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것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둘 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놓치지 않겠다, 둘 다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개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전반적인 답변의 가이드를 지금 제시를 해 주신 셈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준비를 해 주셨죠? 네. 네네. 네, 분명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어려워요. 네, 저도 네. 마케팅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팀장님들끼리도 트러블이 많았었어요. 영업관리 쪽의 팀장님과 그만큼. 그리고 마케팅 쪽의 팀장님과 계속 트러블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마케팅 너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럼 영업관리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계에서 좀 트러블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늘 그래도 조율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모습은 저는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네. 브랜드 이미지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마케팅이기 때문에. 면접관님, 저는 마케터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당장의 해결책으로 가격 경쟁과 그리고 1+1이라면 오히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저가 브랜드인지 고가 브랜드인지 타겟은 누구인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하고 가격 경쟁과 1+1이 합당한지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제품이라면 말씀해 주신 전략이 좀 어느 일부는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고민해보고 다른 방향의 전략으로 대안을 제시해보면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시고 두 가지 조율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일단 마케터로서의 중요함을 언급하는 게 또 우선이 되겠군요. 그리고 두 가지를 조율하는 방법.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O2O 서비스로 많은 대응을 하고 있죠. 최근 O2O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 있거나 실행해 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나 질문의 의도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저 맨 처음 O2에 들어왔을 때 뭐 CO2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은 당연히 마케터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케터라면 당연히 저처럼 CO2인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O2O라면 바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O2O를 모르고 트렌드를 모른다면 마케터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에 맞게 스마트한 이 시대에 맞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시대를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또 리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도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대중 매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라면 O2O 서비스를 정의로만 알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된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됐다면 이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대로 따라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답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연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답변을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토 서비스 경험을 해본 경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여행을 갔었을 때 메이시스 백화점 방문하면서 굉장히 놀란 경험을 하였는데요.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품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옴니채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기프트 레지스트리 마케팅입니다. 고객이 받고 싶은 선물을 온라인상에 등록하면 지인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위시 리스트를 보고 바로 결제해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메일시스는 스마트폰 앱을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매장에서 선물 받고 싶은 제품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위시 리스트에 등록하게 되어 지인들이 확인하고 선물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일시스는 꾸준히 매출 상승할 수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이 참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라고 답변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관심이 많구나라는 네, 것을 맞습니다. 인상을 심어줄 네.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컨설팅 펌에서 근무하셔서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언급하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석하고는 맞지 않는 마케팅인데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자들이 받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정말 이것도 너무 힘든 질문 중에 하나죠. 나는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해서 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거가 맞지 않다고 하면은 뭐가 맞는 걸까?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걸 알아야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그거를 알아서 말을 하라는 것에 의도한 질문은 아닙니다. 네. 그랬다면은 뭐 경력을 채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렇게 했던 부분 너가 도움이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너가 마케팅 잘할 수 있는지를 설득을 해달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뭘 잘할 수 있고 그냥 막연하게 분석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잘한다고 말을 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네, 이어서 정주원 컨설턴트님이 아마 말씀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면접관은 인사부는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경험이 죽은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툴은 다르죠. 근데 그 툴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 흘러가는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디서든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진짜 그 알고리즘에 맞게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의례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리즘으로 맞게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자막이 나올 겁니다. 자막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넘어가시고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툴과 스킬을 사용하든 그것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하고 해석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케팅에서 왜 분석 툴을 쓰는지, 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SPSS를 다루면서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케팅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제품과 상품 그다음에 뭐 서비스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체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을 들으려고 면접관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회사 인턴을 하든 아니면 동아리에서 하든 마케팅 동아리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툴을 쓰니까 의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왜 쓰고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하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의도와 또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을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본인이 밤새며 준비한 마케팅 기획안과 이 상세의 기획안이 충돌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역시나 실전적 차원에서의 질문 같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네, 요즘에는 인성 질문이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질문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면서 뭐 너는 가치관이 뭐냐 이런 좀 노멀하게 물어보지 않고요. 상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인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화 면접에 롤플레잉 같은 것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직급 체계를 잘 판단하고 있느냐의 질문의 의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쉽게 들어보자면 야근을 하라고 한다. 중요한 선약이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 야근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일단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야근은 판단을 하고 하겠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입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근을 해야 된다. 야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야근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그거를 상황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답변도 이제 그래요. 정주환 컨설턴트님이 해주실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답해도 이상할 것 같고 이렇게 답해도 이상할 네.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야근을 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렇죠. 뭐 되게 막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근데 해라고 하니까 하고 뭐 기획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한 게 더 잘한 것 같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회사에서는 진짜 전문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을 회사에서 해주는 거고요. 전문가가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사의 의견을 따르겠다, 아니면은 내 의견을 고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좀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하나냐, 뭐 CJ나 따라서 그런 것 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답안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고의 과정을 조금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팀장님의 기획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밤을 새서 제가 맡은 기획안일지라도 저는 아직 신입이며 배울 점이 많습니다. 팀장님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제가 실행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또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그럼 너의 기획안이 버려지는 건데 아깝지 않겠냐? 너의 임무인데도 그렇게 한번 제안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요. 그러면 또 다시 꼬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딱 너무 외우는 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평소 때 말할 때 그렇게 많이 말을 안 더듬잖아요. 그냥 대화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면접관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 마시고 또 대화처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연결해드리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이 내가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또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케팅 직무 면접 대비법 실제 출제됐던 문제 4개를 위주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의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 정보를 알아내는 바이오 기업 시젠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또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발걸음 소리조차 숨죽이게 만드는 진지한 연구 현장. 낯선 기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선 어떤 제품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 분자 진단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이라 좀 생소한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에서 사용된 기술이 바로 분자 진단 기술인데요. 저희 회사 기술이 그 기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는 DNA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모기가 흡혈한 혈액으로부터 공룡 DNA를 추출한 다음에 수백만 개의 공룡 DNA를 만들어서 복제 공룡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해서 저희 회사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DNA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원리가 어떻게 응용이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 제품은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에서 DNA를 추출한 다음에 DNA를 수백만 개로 복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또한 복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어떤 병원균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겠어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이 C젠이잖아요. 유전자를 보다. 저희 회사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그런 질환을 검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에 위치한 C젠 본사. 2000년 작은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C젠은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최첨단 분자 진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분자 진단이란 혈액, 체액 등에 포함된 원인 물질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을 알아내는 검사법인데요. 원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 질병의 조기 치료를 가능케 하는 최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분자 진단인데 정말 이 분자 진단이 온 국민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고 이러는 경우가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이 있으면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데 자기 한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보람된 삶을 살지 않겠나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분자 진단 제품들이 탄생하는 연구소입니다. 땀과 열정으로 탄생한 제품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약, 과학 분야에서 진입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시장을 사로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저희 제품은 한 번의 검사로 질병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병원체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상황에 맞게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시장성을 빠르게 반영하여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신종플루를 비롯하여 결핵, 호흡기 질환, 성매개 질환 등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제품과 특히 감성적 광고로 주부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던 자궁경부암 검사 제품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인 자궁경부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획기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DNA 검사를 받으세요. 네, 제가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개발과 마케팅 업무를 해왔어요. 최신 기술이라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술력과 제품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회사의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사업부. 여긴 일본어로, 또 여긴 영어로, 거기에 독일어, 중국어까지? 오, 정말 글로벌하네요. 저희 회사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지사 업무가 많은데 그런 해외 지사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시장도 많으시겠네요? 네, 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있고요. 멀리는 뭐 칠레나 이런 데도 출장 가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팀도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해외 대리점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쪽에 파견되는 직원들도 많겠네요? 네, 유럽 지사도 있고요. 저희 뭐 독일이나 이태리에도 지사가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요. 최근에는 중동에 이제 두바이 쪽에 중동 법인이 생겨서 그쪽에 저번 주에 파견을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해외 업무를 하는 이재은 대리는 입사 후 약 4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바쁘셨겠어요. 저희 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우선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품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출장이나 파견을 독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우승 대상이네요.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엔 쉬어야겠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패밀리 데이라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그날만큼은 조금 더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의미예요. 일을 하다가도 대표님이 내려오셔서 일찍 집에 가서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좋은 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그 대기업 수준의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급여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저 인사총무팀이다 보니까 복리후생적으로도 급여가 가장 중요하고요. 역시 최고의 복리후생은 높은 급여겠죠? 만족스러운 급여는 단일만 나는 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사실 기본 연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대기업 수준 비교해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회사의 이익을 전 직원이 같이 나누자라는 게 이제 대표님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십니다. 과거에 저희가 좀 어려웠을 때도 급여 같은 부분이 전혀 밀리지 않았지만 회사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직원들 급여를 올리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직원들이 편안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아마 대표님의 기본 마인드 아니신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복리 후생일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급여를 많이 맞으면 좋겠지만 좀 더 좋은 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평생 직장과 같이 편안한 마음속에 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요? 가장 큰 복리후생 같은데 이것이. 시즌의 직원들에게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소통 공간인데요.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 귀국한 동료의 안부를 묻는 모습도 여기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교육받는 건 아닌데 모두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만나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하루를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을 오래오래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은양 대리 생각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회사의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더욱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나 만든 거에 참여한 기술들이 세계에서 되게 호평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들로 인해 빠른 진단 시약이 개발이 되고 그걸로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뿌듯합니다. 덕택에 공부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학비나 공부에 대한 내용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연구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연구원이나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연구원한테 딱 맞는 정말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어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비전을 함께 실현해가는 동료로서 꿈을 향한 열정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인원 중에 계약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신규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사업 특성상 또 생물학 또는 바이오 관련 전공자도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국내 회사이긴 하지만 글로벌 지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외국 실력도 좀 출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바이오 기업 특성상 그 섬세한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꼼꼼한 업무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인력 중 한 40% 정도가 여성 인력입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 특성과 굉장히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팀장급 비율도 여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이라는 게 각자 자기의 꿈을 다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직장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대접을 받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직장의 하나의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직급을 호칭하기보다는 이제 이름을 주로 부르는 이유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다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분자 진단 기술을 가진 회사.
일하는 모두가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것. 최고의 대우로 정년을 잊고 일할 수 있는 꿈의 직장. 유전자를 보는 기업 시젠. 그 열정 가득한 현장에서 함께할 도전적인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의 강소기업 시젠 만나보셨습니다.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